쓰면 쓸수록 닳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갑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0명에 1명 정도는 판막 질환을 갖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심초원파크에서 준비한 판막 질환의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세의대 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 교수로 있는 심지영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은 고려의대 구로병원 심장내과 곽서연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검진이나 1차 진료에서도 심장 초음파 검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 초음파 검사 결과 판막 질환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럴 때 어떻게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좋겠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흔해진 판막 질환과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음식,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없을 것도 같지만 또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판막 질환일 텐데요. 판막 질환이 도대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심장은 사실 펌프인데요. 그 안에서 혈액이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막아주는 문 같은 게 바로 판막입니다. 판막은 총 4개가 있고 각각 2-3개 정도의 얇은 엽이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혈액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이 판막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잘 열리지 않으면 협착증, 반대로 문이 제대로 닫히지 못하면 역류증이 생기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요즘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퇴행성 변화가 많습니다. 판막은 쉽게 말해서 수도꼭지에 있는 밸브랑 같은 영어 명칭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쓰면 쓸수록 닳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늙어갑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에서는 판막이 딱딱해지고 석회화가 되고 두꺼워지면서 기능이 떨어지면 당연히 열리기도 어렵고 닫히기도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판막 질환이 인구의 약 1% 정도밖에 안 되지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10명에 1명 정도는 판막 질환을 갖고 있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판막 건강을 위해서 식이 조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조절해야 될 부분을 잘 알아두면 좋겠죠. 혹시 우리가 좀 일상생활에서 환자나 또 가족들을 위해서 좀 지켜야 될 어떤 수칙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판막 질환을 완전히 예방하는 비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생활습관 관리는 판막 질환의 진행 속도와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먼저 저염식이 도움이 되겠는데요. 소금이 많으면 혈관 속의 부피가 늘어나고 그래서 혈압이 오릅니다. 예를 들면 국물, 젓갈, 장아찌, 가공식품 등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지방식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흰 쌀밥보다 현미, 보리 같은 잡곡을, 그리고 계란 노른자나 생선알, 내장류, 장어 같은 것들은 지방이 좀 많을 수 있어서 너무 자주 드시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튀김보다는 굽고 찌고 삶는 그런 조리법들이 더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술은 열량이 높고 지방 합성을 촉진해서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고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흡연은 혈압도 올릴 수 있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죠. 카페인은 맥박을 빠르게 만들어서 부정맥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이 함유된 홍차, 콜라, 초콜릿 등의 섭취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생활 습관만으로 판막 질환이 확실히 막는다, 늦춰진다 이런 데이터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강력한 데이터는 없지만 저희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판막 질환이 있으면 사실 부정맥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데 부정맥이 유발되는 요인으로 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술을 드시다 보면 안주 다 짠 염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주를 드시는 상황, 특히 술을 드시는 상황은 좀 피하시는 게 좋죠. 체중이 증가하면 사실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숨이 차고 되게 버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면 판막 질환으로 인한 증상에다가 또 체중 증가로 인한 증상까지 덧붙여져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빠지는 것이 사실 수술이나 시술로 가는 어떤 잣대가 되기 때문에 체중 증가는 굉장히 막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사실은 환자들 거의 카운슬링 하는 부분들이 뭐 약 잘 드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주로 체중이 예전보다 많이 증가돼 보이시는데 혹시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환자들이 대부분 그러면서 이제 증상이 나빠졌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또 운동이 부족해서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사실 본인이 증상이 나쁜지도 잘 모를 뿐더러 결국은 나이가 들었을 때 시술이나 수술로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근력이 약화되는 상황들이 그런 수술 합병증도 늘리고 회복도 어려운 경우가 많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리해보면 생활습관은 판막 질환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하기보다는 심장 전체의 건강 그리고 그로 인한 판막의 노화 이런 것들을 연계가 돼서 좋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비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모두가 관심이 많을 심장 판막 질환이 있을 때 또는 심장 판막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좋은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좋은 음식은 제 생각에는 일단 단백질이 많으면서 지방은 적은 그런 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생선이라든지 오메가3가 많은 그런 음식들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비계가 많거나 이런 고기들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짧은 외래 시간 중에 어떤 환자들은 한 50가지 이상의 식사 리스트 이런 걸 갖고 오셔서 하나씩 물어보시는 아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심혈관 건강에 좋은 음식이 결국은 판막에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대동맥 판막 질환이라고 하는 병은 주로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여러 가지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판막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혈압이 높으면 판막은 굉장히 힘들어요. 물이 막 세게 흘러가는 데서 막 그걸 막으려고 열렸다 닫혔다 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식사,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식사는 좀 회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큰 전제로 말씀드린 다음에 이제 그럼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등푸른 생선이 좋겠죠. 그리고 뭐 소고기나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왜냐면 빈혈 같은 게 또 생겨버리면 또 판막에는 좀 나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붉은 고기 참 좋은데 마블링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씹기만 해도 너무나 맛있는 그런 고기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죠. 기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 음식, 나쁜 음식 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한쪽으로 식사가 치우치면 결과적으로는 영양 섭취의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한마디 해드리는 게 굉장히 패턴이 바뀝니다. 이거 뭐 드세요? 그러면 그것만 드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3가지 뽑으라고 해도 대답을 좀 회피하고 골고루 드시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내가 평생 동안 또는 단기적으로라도 좀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마련하시는 게 좋다. 너무 과도하게 체중이 올라가니까 체중을 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막 단식을 하셔가지고 몸무게는 한 10kg 정도 줄었는데 오래 못 가거든요. 또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는 5kg, 10kg 뺀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2, 3kg 정도만이라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시면 더 건강해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판막에 좋은 음식 3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생선이 좋을 것 같고 또 견과류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부와 콩 이런 이제 단백질 함량이 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강하다고 알고 있는 이런 음식들이 판막에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판막 수술을 받고 와파린 복용 중이신 분이라면 이런 콩이나 두부는 조심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판막 환자라고 하면 단백질 섭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혹시 단백질 음료는 도움이 될까요? 뭐 도움은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요. 우리가 부족한 걸 채워주는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부족하지 않고 일반적인 식사에 다 단백질 섭취를 잘 하시는데 단백질을 더 먹어서 판막이 더 좋아진다는 근거는 없거든요. 그리고 모든 게 이제 과잉됐을 때 또 나타나는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좀 단백질 음료를 먹으면
판막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런 건 있죠. 나이가 많이 드시면서 근육량이 굉장히 감소하신 분들이 뭐 운동도 하기도 좀 연로하시고 뭐 이런 경우에는 식사량 자체가 너무 적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도 이제 영양 캔으로 나온 것들을 통해서 이제 칼로리도 섭취하고 단백질 섭취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판막 질환에 좋지 않은 나쁜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나쁜 음식은 너무나 그냥 상식적으로 잘 아시지만 너무 기름진 음식, 제가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 닭껍질 벗기고 드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튀김류 그런 것들도 나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숨이 너무 많이 차서 오시는 분들이 죽염을 드시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죽염을 드시면 혈압이 많이 올라가죠. 결과적으로는 심장 부담이 굉장히 증가되고 또 판막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결과적으로는 나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조금 또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분명한 건 조금 더 젊었을 때 또는 중년의 나이 때 이런 식습관이나 이런 심혈관 건강을 잘 지키지 않으면 나이 들었을 때 판막으로 인한 이런 수술을 받게 되거나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판막 질환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젊다고 방심하지 마시고요. 매일 먹는 식습관이 결국은 미래의 내 심장 상태를 결정짓고 판막 상태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심지영 교수님, 오늘 저녁은 어떤 메뉴로 생각하시나요? 혹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저염, 저지방, 절주, 심장 친화 식단을 실천하시는 걸로? 오늘은 그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 샐러드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한 식습관으로 판막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국심초홈파크의 유튜브 채널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